업체 무슨 큰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시설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없다면서 지금 자산이 팔 만한 자산이 없다면서 시설이 없다면서요.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부도가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네. 이 MOU 체결해가지고 이 이행을 확인했습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예, 독촉하긴 했습니다. 보고를 안 받고 제대로 실적이 이게 이행이 안 됐으면은 그 당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잖아요, 지금. 예?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담당 부구로부터 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 이 이행 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본 잠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왜 워닝을 안 하고 경고를 안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 왜 안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정으로도 보고 받았어요, 원장? 제가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다 있다는 아니,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받았냐고. 어쨌든 원장 성격에 이걸 보고를 받았으면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물론 뭐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원장의 그런 지휘 책임에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금융국에서 제대로 업무를 안 했으면 이 부분 빨리 조사해서 징계하세요.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도덕적 회의를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업무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큰 피해를 주면 되냐고. 됩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은 예,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빨리 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의원님. 예, 하남시의 김용만입니다. 지금 우리 권성동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수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세 분이 나온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만 하시고 자료는 자료도 없고 지금 제가 휴게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우리 팀원하고 위원프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에서 대화 나누시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심각해 보여요. 네? 아니 지금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순애 의원님이 일찌감치 재무본부장님 배석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제 차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두리번 합니까? 예? 아까 분명히 일찌감치 요청을 드렸는데 왜 내가 안 했고 그럼 누가 했어? 얘기한 거에서 책임 안 지십니까? 좀 어떻게 됐어요, 재무본부장님? 연락이 안 돼서요. 저희 직원이 뒤에 있으면은 회의 시작하셔서 뒤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하려고 지금 계속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도 좀 진중하게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 공감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MOU 체결한 거 자료 받았는데 우리 금감원에서 부침이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 이거 다 공란으로 주셨어요. 이거 없이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 예, 약간 추가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실적이 잘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셔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임감 조금 가지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좀 진중하게 국회가 얘기하는 것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책임감 얘기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영배 대표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다들 중요한 질의들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그 외의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제를 동원해서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긴급 기업 회생 신청하셔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돕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Q10 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맞죠?
그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얘기를 하세요.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팀원과 IMF를 합병을 하고 빠른 속도로 구조 조정하고 구조를 만들겠다. 지금 아무도 믿지 않지만은 저는 그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지금 얘기 그만 대답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금감 원장님도 양치기 소년 얘기가 나오는 정도면은 예? 이거 아무리 본인이 얘기해도 금융당국이 지금 못 믿고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한테 기사 통해가지고 사제를 동원해가지고서는 이 사건을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결국 양치기 소년이란 발언이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긴급 기업회생 지금 요청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이 있으시죠? 개인 자산이 집하고 통장에 1, 20억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70억짜리도 있으시고 아내 되신 분께서는 인도에 또 유지시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후에 이 사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예? 이후에 사회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환영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네, 의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딱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경영자로서 굉장히 좀 무능했다. 이 부분에 지적하는 것 100%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엔트리프리니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사기 내지는 이상한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 아니 지금 제가 이미 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선불 상품권 운영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대금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럼 대금 지급부터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팀원하고 위메프만 특이하게 타 기업들보다도 대금 지급 기간이 길어요. 그죠? 쿠팡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이틀에서 열흘 아니면은 한 10일에서 40일 이런데 유독 지금 큐텐그룹에 있어서만 70일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긴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금 지급 받으면은 프로모션으로 쓰신다고 얘기하셨죠. 그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위시 기업 매입할 때 이용한 거 그것도 문제인데 여튼 그거 다 차치하고 100번 양보하고 왜 타 기업보다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지금 큐텐그룹만 긴 거예요? 70일. 정확히는 국내 정상기는 잘 모르겠지만 본래 쿠팡도 그러니까 도대체 뭘 대답을 하시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아니 재무 내용도 몰라가지고 지금 재무본부장 불러야 되고 지금 대금 지급이 이렇게 늦는 거 다른 타기업들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국회에서 지금 화장실 가가지고 대화 나누는 태도도 그러고 뭐 하자고 오신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큰 사안이니까 와가지고서는 미안하다는 모습 몇 번 보여야 되겠다 이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보셔야죠. 왜? 암튼 이거 저희 의원실로 사후에도 확인하셔가지고 왜 긴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비단 업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기정 공정위원장님, 네. 이거 분명히 많이들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어느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법 저런 법 적용 안 된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책임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 대해서 사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주기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세종을의 강준현 의원입니다. 구영배 대표님,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일단 불러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해결하려고 나왔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그 의견을 피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 너무 뼈아파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광진 팀원 대표님 오늘 왜 나오셨어요? 네, 팀원으로 인해 그 피해 입으신 고객님들 그리고 판매자분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사과드리고요. 그에 따른 그 해결책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유화현 위메프 대표님 왜 나오셨습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답변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금 질의 많이 하셨는데 핵심은 지금 소비자나 입점업체의 피해입니다. 나름 여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나오셨을 텐데 아니면은 변호사나 등등해서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절차 관련해서 좀 짜고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자, 사과는 좋습니다. 우리 구영배 대표님, 네. 나름의 해결책은 뭐 있어요?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사실 전혀 지금 신뢰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준비한 이것들이 어떻게 보여줄지가 너무 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대답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의 가능성만 갖고 밀어보고 좀 들어주신다면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저를 사기꾼 나쁜 놈으로 딱 일단 규정하시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 지마켓 성공시키고 그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1세대 이커머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이커머스 오픈 죄송한 여기 나올 정도 되면은 여기 새 대표님 계신데 새 대표님의 사죄를 털어서라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자세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팀원 대표님, 유광희 대표님 경영자의 책임이세요. 그죠? 책임자시잖아요. 그런 마음은 먹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방법 있어요? 지금 생산업체들, 소비자들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모인 자리가 딴 거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데요. 이 세 분이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유하연 대표님, 왜 세 분 다 아무 말 못하세요? 네, 저는 우선 저희 다 같이 행동해야 되긴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피해 줄이는데 최우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이후에 어제 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는데요. 절대 저희한테 빚진 셀러들의 채권을 절대 안 갚고자 함이 아니라 소송과 가압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이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ARS라 그래서 저희가 자율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 채권들을 다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목숨 걸고 뛰어들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죠. 저는 진짜로 살해 협박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는데요. 예, 정말 목숨 걸고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생산업체, 소비자분들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책임이 이 세 분한테 다 있습니다. 네. 책임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금감원장님, 이복현 원장님, 네. 보니까 이 사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MOU 체결한 거 등등 말씀하셨고 네. 했는데 저는 방기했다고 봐요, 원장님. 예. 인정하셨죠 아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 올렸습니다. 예. 전자금융업 보니까 쭉 내가 여기 쭉 있는데요. 그동안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까 근데 또 금감 원장님께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Q10 측에서 안 줬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니 안 주면은 금감원이라는 게 그냥 대충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건 최근에 재무자료 확보 과정에서 Q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이제 최근에 그걸 오늘부터 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 중요한 건 피해자예요. 예, 원장님 맞습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방기하셨으니까 책임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아마 이 순간 피해자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단은 아직 상품을 못 받거나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적절한 취소 조치가 지금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프고 억울하신 분이 없도록 예. 당국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회, 소비자원, 금감원, 정부 힘쓰셔야 됩니다. 네,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림구 대표님. 네. 예.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죠. 팀원 UMF가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 거죠. 그죠? 보관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근본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보는데 우리 구 대표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근본, 테크니컬한 원인은 근본 원인이고, 사실은 자본이 충분하지 보실 때 빠르게 자본 확충을 못한 것이 현실적으로. 아니죠. 그거는 지금 아주 위험한 지금 우리 구 대표는 발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팩트는 판매는 하였는데 판매자들에 대한 미정산 대금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 판매 대금이 우리 구 대표님 돈입니까? 빨빨 답변하세요. 고개 숙이고 하지 마시고. 아니죠. 제 돈 그죠? 아닙니다. 네. 판매 대금은 우리 티본과 위메퍼는 쉽게 말해 통신 판매 중개업자죠,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구영배 우리 대표님은 오늘 우리 여야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면은, 답변하시는 보면은, 오나 맞아요? 뒤에 혹 뒷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그게 아닌 것 같는데, 돌아가는 전혀 어떤 체계라든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구 대표님. 판매 대금은 티몬이나 위메퍼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인데 이 판매 대금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잠시 위탁한 금액인데 이를 판매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용했다면은 우리 구 대표님 아는 법적 상식으로 이게 횡령이나 배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횡령이나 배임이 되죠, 그죠? 자, 하나 더 내가 여쭤볼게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못해서 정상 대금을 줄 수 없는 지경인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 이거 혹시 사기예요, 아니에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본인이 아시는 법적 상식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기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왔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규모를 확충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넘어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사기예요. 팀원 위메퍼의 현금 자산이 부족한데 팀원과 위메퍼는 높은 상품권 할인 및 선불 상품권으로 지금 돌려막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상식이 부족해서 뭐라고 오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집권재단 간사로서 오늘 세 분의 상임이 오늘 경비편의점 모실 때 변호사들하고 아마 다 상의를 하고 안 오셨어요. 이 정도 기본은 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정감사 또 분명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는 말씀드리지만. 자, 구인무 대표님. 이 G마켓 공동 창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900억에 2006년 나스닥 상장해서 2009년도 이베이 매가 했는데 900억에 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영어로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1.2 빌리언 당시 돈으로 1조 6천억에 매각했습니다. 자, 공동 창업이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같이 공동 창업했나 안 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자회사로 시작했고 이제 인터파크가 일대 주주고 제가 그 부분을 창업해서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 공동 창업에 가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속교육 다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 창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2010년도 그러면은 이베이 매각하고 10년도에 G마켓 재팬 설립했죠. 그 12년도에 큐텐이라는 브랜드로 변경한 거 아닌가요? 맞죠? 2009년도에 이베이 매각하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그걸 지금 맞잖아요. 그죠? 큐텐으로 할 때 여기는 배우자나 가족도 지분도 없나요? 없습니다. 이 지금 큐텐이 싱가포르 본사인데 제가 이 지금 질의를 하는 가정이 뭐냐면은 지금 이 돈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돈이 판매 대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건강 원장님 잘 듣고 계시죠? 공정위 위원장님하고 네, 듣고 있습니다. 네. 큐텐이 지금 싱가포르 본사를 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지금 10개 정도 한국에는 10개의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큐익스프레스 한국지사, 큐텐 테크놀리지, 그죠? 큐익스프레스, 또 큐텐 코리아, 위시, 에케몰 등등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본인 회사 몇 개는 뭔가 이런 것도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지사를 설립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만 보면 큐텐, 지금 새로 인수한 티몬 이메프 인터파크, 에이케몰 같은 인터파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뭐 단 한 푼도, 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건 단 한 푼도 없다. 자,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어디 중국, 홍콩도 어디에 또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 있고, 홍콩에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뭐 최근에 인수한 것을 통해서 미국, 카나다, 유럽 다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큐텐이라는 지주회사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큐텐이라는 지주회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큐익스프레스는 별도입니다. 큐익스프레스는 다 외부 투자자가. 우리 지금 아까 우리 답변 중에 존경하는 의원님 답변 중에 예, 그러세요. 지금 뭐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개를 합병해서 뭐 하겠다가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지금 진작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니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답변할 건데 그럼 진작에 팀원하고 위원회를 합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굳이 와서 지금 이거는 정말 이거 뭐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쪽 아니 그리고 예? 네, 죄송합니다. 그 대표님 본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 큐텐 지분 전체 매각 또는 담보를 활용해서 근무사태 수습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같은 당일날 위메프 팀원을 기업회생 절차 신청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사의 대표가 그러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존중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것은 내가 이렇게 발표하고 이거 나가면은 뭐 내가 뭐가 되냐. 사실은 그것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사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지금 너무 많이 그게 가처분 뭐 신청이 들어온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두 분에게 물어봐도 알겠지만은 제가 요걸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준비해서 이걸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거예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돈이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영배 대표는. 그 1조 원이나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돌려막기 하다가 부도가 났고 근데 그 돈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60%는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회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대책 그리고 우리 또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 책임자를 부르는 거는 재발 방지 대책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피해자 대책은 결국은 사고를 친 구영배 대표와 위메프 팀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 들으셨으니까 예? 네. 아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돈이 어딘가에 파킹되어 있을 거다. 그겁니다. 이 큰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 피해자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정산 주기 문제.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것 때문에 선정산 대출도 이루어지고 또 이자율 6%에서 할인하듯이 판매자들이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또 우리 아까 우리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시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상품권까지 할인해서 판매한 거예요. 그 현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도 그동안 시기를 놓쳤다면 금융당국 책임도 있다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 다 공통적인 의견이시고. 예. 예? 근데 지금 구영배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신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재무본부장이 재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재무본부장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했습니다. 그럼 판매자들은 지금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됐잖아요. 판매자건 소비자건 우리가 또 피지사도 손해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피해자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이런 상태인데 우리 금융당국도 오늘 보면 자세가 좀 아니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전수조사 해야 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한 거는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출국 금지가 됐습니까? 예? 우리 금감원장님. 어쨌든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출국 수사 의뢰 하신 거예요? 예, 출국 금지 폐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 바 있고 그거는 저는 신속하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이 나올 수 없는 오늘 답변 태도고 답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조를 해서 자금을 밝혀내서 피해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또 다른 방법도 정부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구영배 대표와 팀원 위메프 대표가 나와서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걸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실망이고요. 도대체가 판매 대금을 카드사나 피지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로 빼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면 하겠다. 그 답변만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그 소비 행태가 온라인 쇼핑 거래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50%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모르는데요. 예, 그 비중 매우 높습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계속 올라간다면 예, 맞습니다. 이 팀원 위메프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제도도 정비를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는 완전히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판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60일 동안 굴린다. 그 어떻게 굴려서 만약에 그 돈이 딴 데로 가서 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만 있지 않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 우리 정부 이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있잖아요. 네, 기재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뭐 지금 상품권 같은 거는 문화체육부도 관계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합동으로 TF 만들어 가지고 대책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피해 구제 관련해서는 뭐 범정부 TF가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고 대책까지도 같이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 만들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뭐 피해 본 사람들 이자 낮춰주고 뭐 만기 연장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하신다 한 거고 네. 뭐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좀 피해자들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분통을 터뜨렸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몇 분 계셔서 그분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보충 질의 1번 타자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큐텐 구영배 대표 쪽 보면 금보돈이 자본잠비 좀비 기업을 투기적으로 인수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 기업들 마구잡이로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는 사후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무 상황은 검토하지 않았다. 경쟁 제한선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당겨쓰기식, 돌려받기식 자금 운용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금 어디로 갔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금감원은 MOU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감독 제대로 했는지 계속해서 오늘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으로 막 해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는 내가 사재를 털어서 다 하겠다 이랬다가 또 갑자기 회생 신청하고 이거 다 전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상금 사라지고 이렇게 거짓 해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을 보면 경고 시스템이 미작동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알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경고 시스템 미작동했고 아까 김남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경고 시스템 미작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
먹튀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회생 신청? 왜 지금 CEO 사임? 구영배 대표님 왜 갑자기 CEO 사임하세요? 왜 갑자기 회생 신청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측 대책 보면 생색내기용 대책입니다. 했던 거 그냥 정부 측 대책 다 끌어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빚잔치 돌려막기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뭐 입점 지원한답니다. 다른 이커머스에 입점 지원하는 게 정부 대책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AI 활용,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 이게 위메프 사태의 해결 방안입니까? 정부 대책이라고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의 항변도 이해가 가요.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이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 금융감독원 따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따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따로 각각의 얘기를 하고 산자부에서는 AI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걸 대책이라고 모아갖고 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22년 7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개최 실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컨트롤 타워 하신다면서요. 근데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3월 27일이고요. 다음에 언제 합니까?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 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 컨트롤 타워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합니까? 이 건과 관련돼서는 경제부총리께 긴밀히 상의하고 지금 기재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꾸미고 있고 제가 경제수석 뭐 하십니까, 대통령실? 어쨌든 원래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자, 마무리하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오해 그 부분은 좀 오해신 것 같고 어쨌든 부총리 중심으로 저희가 각 부처가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 활용 유통 발전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개선안과 관련돼서도 아까 그 금융위 부위원장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유동성 문제는 기업이 바로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대응을 낸 거지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책임 재산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위 부위원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구영배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오후에 뜬 기사 보니까 소초동 반포자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거로 나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세가 6, 70억 된다 그러던데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있나요? 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끔 나오면서 지금 거기는 거주했습니다. 하여튼 전세나 월세 준 건 아니고 하여튼 본인 소유인 건 맞죠? 아까 사제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랬죠? 네. 이것도 출연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거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제 것이 100%가 아니고 제 와이프가 절반이고 7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7대 3. 다 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진정성 의심받는 발언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진정성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조명해 보고 어떻게 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발표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이커머스라는 그 산업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입 규제를 대단히 이제 낮춰주면서 대신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건전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늦지 않고 시행한 거에 있어서 좀 기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 사태뿐만 아니라 항상 반복돼 왔어요.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이 특히 이제 소비자 보호를 미흡하게 보는 그 사태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드 사태도 그랬었고요. 저축은행 사태도 그랬고 최근에 있어서는 DLF라든지 ELS 전부 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전자금융거래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자가 피지사도 겸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피지사는 금융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도 여기에도 적용할 것은 적용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기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본 장식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티몬하고 IMF가 그랬을 때는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된 각종 조항들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이 등록제이지만 거의 허가제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감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법이 개정이 돼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건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만 50% 예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 대금, 정산 대금은 빠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저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보실 기업도 인수하는 기업에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인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M&A를 통해서 부실한 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기업 결합 관련된 경쟁 제한 심사는 경쟁 제한성 이외에는 다른 요소는 어느 다른 나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M&A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각국이 관련된 나라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부정한 문제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에 보면 심지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 제한성 심사 관련해서 그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회사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저희가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는 결국 이게 지금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여서요. 대금 결제 과정 안전성의 차원에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슈는 결국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산 주기라든지 이 판매 대금을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추진해야 됩니다. 그 부분 그런 지적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영배 대표님, 좀 전에 얘기한 서초동 아파트 말고 한국에 개명의 부동산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부동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주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에 네. 이게 전체 재산 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사전 출연하고 변제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일단 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 쓰겠다 이런 거. 지금 아까 나왔던 발언 중에 좀 몇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정산기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아까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산기간 있잖아요. 이게 유독 우리 저희가 다른 타사에 비해서 길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기존대로 유지해왔던 것이요. 원래 위메프나 팀원이 그렇게 길었나요? 네, 인수하기 전부터. 인수하기 전부터 여기는 그렇게 운영되어 오던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상품권을 아까 할인한 거 좀 줄이라고 했다.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누구한테 지시하셨어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상품권은 주기가 좀 작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품권 줄이고 일반 상품으로 더 포커스를 해라 하는 부분은 이제 각 대표들에게 기본적인 주어졌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는 재무본부장이 주요 이 재무적 흐름을 다 안다고 했는데 재무본부장은 우리 구영배 대표한테는 절대 보고를 안 하나요? 아니, 보고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상황들을 다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뭐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슈가 디테일한 정황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정상금이 정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쭉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하는 이 부분에 회사들은 대해서는 이미 아까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미 자기 자본이 굉장히 네, 그런 부분을 부족한 알고 것들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정산금이 이렇게 사태까지 쭉 안 돼.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안 최초의 시점이 언제예요? 이번에 정산이 문제가 됐다고 나한테 보고된 시점이 7월 12일 정경입니다. 7월 12일 전에는 정산이 다 정상적으로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사기죄로 이미 네, 이걸 알겠습니다. 규정하셨어요. 이제 검찰은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기죄의 그 표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는 것 보여지고요. 우리 공정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대금 정산을 별도로 하는 문제, 아까 네. 그리고 정산 주기에 관한 문제, 이거에 대한 네. 대안적인 모색인데 네. 이 전자상거래법으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대금 결제 기한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일종의 이제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에 관한 것이어서 일종의 이제 금융에 관한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금융위 금감원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뭔지. 그다음에 아까 이 별도 개정, 정산되는 별도 개정 문제. 그 주기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플랫폼과 사업자와의 관계고요. 별도 개정 문제는 저희가 한번 금융금감원과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도 좋고 아니면 또 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벌어진 좀 긴급한 사태가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피머니 사태가 오늘부로 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팀원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자금 끌어모기를 위해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좀 싸게 팔았고 이제 구매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5일자로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해주겠다고 해피머니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팀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피머니 역시도 환불을 못하겠다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환불은 둘째치고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용처도 오늘부로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몇만 원 아끼자고 우리 서민들이 가서 상품권 구매하고 했는데 지금은 환불도 안 되고 사용도 못하니까 이거 크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내놓은 구제 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팀원이 발생한 이 연쇄적인 피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해피머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피머니 본사는 셔터 내려놨습니다. 고객센터는 연락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용처도 전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해피머니 특히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민원을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꼭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감원이라든지 우리 금융당국이 이분들에 대한 구제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피머니 사태는 팀원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구영배 대표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통감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배 대표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큰 소리 낸 데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는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팀원과 IMF를 인수한 다음에 재무관리팀을 큐템 본사에서 흡수한 건 맞죠?
그 지시는 본인이 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팀원 감사가 지금 큐텐 테크놀로지 김호정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인사 본인이 내셨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프 감사는 이순 재무본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감독원의 IT 안전국장님 와 계십니까? 국장은 없고 담당 부원장 보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일부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 팀원 UMF MOU 체결서를 좀 봤는데, 예. 이거 보고받으신 거 맞습니까? 어쨌든 그 관리상의 문제점에 아니, 대해서 그건 제가 원장님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예. 이 구체적인 그 MOU 체결과 나중에 그 보고서, 경영 개선 보고서에 대한 것 정확하게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다 제 책임이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 점검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실무 담당자나 부원장보가 책임자라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태가 생기니까 이런 보고서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해서 보신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 7월부터는 제가 챙긴 건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2022년 6월 17일 날 저 경영 개선 계획서에 보면은 3분기에 500억을 유치하고 4분기에 1000억을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500억이 유치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자본이 들어오면 이게 자본 잠식된 게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이 뛰어난 특수부 검사였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사전에 받았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었을 건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더군다나 감사 보고서도 제출이 안 된 데 불구하고 이걸 넘어갔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었던 겁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일 의원입니다. 지금 큰일이네요. 이게 세워야 되는지 계속 돌려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기관장님들 나오셨는데 이게 세워야 되는지 돌려야 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역시 그 소비자, 네. 그 다음에 납품업체, 예.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 중심이겠죠? 네. 맞습니까? 예. 네, 다른 것보다는 일단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회생이라든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좀 조치가 좀 발빠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다행인 정도고 이게 좀 사전에 어느 정도가 인지가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됐다는 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기관들에서 인지를 했다는 거로 저는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피해 구제 또는 이 사건 발생 방지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 않았느냐 이런 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 부분은 제가 보면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의지나 능력의 문제냐, 두 번째 시스템의 문제냐.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느 쪽이 강합니까? 그 부분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7월 초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전에 인지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까지는 그때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능력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그 있거나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개선을,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좀 그 검토를 해서 좀 개선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MS를 할 때도 월금 총액의 한 2배 정도를 갖다가 담보를 넣어야 되고요. 상조회사나 보험회사 다 어느 정도 예치가 되고 은행도 지급준비금 필요하거든요. 이런 제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규모가 별로 큰 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도났을 때 지금보다 5배, 10배, 20배 파급효가 클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시급히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화 방안 서류 지금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ARS도 신청하셨어요?
네, 신청했습니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죠? 네, 자기 맞습니다. 희생이 가장 선결돼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약속을 계속 하셨으니까 할 거라고 보고요. 정상화 방안 서류에 채권자들 채권의 자본화도 집어넣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채권자들의 희생을 또 담보하는 것도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이외에 아주 실효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캐시카우도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적자 계속 보고 있던 회사들을 갖다가 비교적 쉽게 인수가 가능한 현금 유동성 있는 적자 기업 인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인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 자본율 좀 높여가지고 건전한 데다가 갑자기 매출이 팍 뜨니까 그 회사 상장해가지고 거기서 자금 끌어다가 다른데 수익하려고 해가지고 그 회사 캐시카우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게 건전한 정상화된 기업 운영 규칙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이미 지금 AI 시대에서 3년만 지나면 구닥다리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새롭게 뭔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릴 거예요? 특징도 없는데. 사실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은 안 하시고. 한정민은 먼저 하시고. 자, 한창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체크가, 예.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금강위원장님. 지금 저희 선정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선정산 문제가 지금 정산하고 엮여가지고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은행하고의 이제 관련 계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 사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정산 문제 이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커진 거에 대해서도 꼭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난주 외부적으로 은행권 간담회도 개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점검 중에 있고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나온 기사에 보면은 구 대표님 팀원월드 아시죠? 팀원월드도 지금 다시 이 정산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게 터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UMF하고 팀원 지금과는 별개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팀원 월드는 팀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에서 그냥 이게 다 포함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새 대표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팀원, UMF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팀원 500명 정도 됩니다. 네, UMF는? 네, 저희 400명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판매자와 소비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추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오히려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가해자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당면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휴가철에 오히려 본인들이 휴가가 아니라 지금 해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하고 대표자들 대책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금감위원장님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 8월 급여 날짜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급여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지금 퇴직연금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이 지금 적립이 돼 있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당국하고 살펴보지 않으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당국의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 그 다음에 금융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에 책임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저희들 감사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정거래 위원장님, 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없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 팔린 달에 말일 기준해 가지고 40일, 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에는 이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입법 미비라고 보고 아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정산 주기 40일에서 60일 저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납품이 완료되고 한 일주일 내에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정산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입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는 등 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위기에 맡기는 에스크로 정산 시스템 도입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신데 이거 업무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네. 금융당국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하는 거를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시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티몬 위베프 미정산 대란이 컬처랜드 해피머니 등 티몬에서 판매했던 상품권 업계까지 미치고 있다. 아까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이 제발 좀 도와달라. 한 푼에도 아끼고 싶어가지고 해피머니 구입해서 살고 있는 어디 시민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불 관련해가지고 해피머니 접수만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모두 사용 불가. 그것도 고객센터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 도대체 소비자 보호나 이런 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부채만 가득한 회사가 상품권 판매해가지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금융당국이 무엇을 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감원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신속한 환불을 포함한 해결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환불을 해달라고 이미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성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성래입니다. 아까 금감원장에게 질의할 때 제가 경영 개선 계획 이제 MOU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22년 6월 기준과 23년 12월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번 표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아마 22년 6월 17일 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6월 말 목표라는 건 아마 현재 시제를 반영한 걸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4,700억, 자기 자본 비율 위상한 잔액이 14만 8,000%, 유동성 비 35%.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선 계획을 막 제출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악화돼서 24년 3월에 이런 거거든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 경과해서 1차, 2차 하면서 2차 MOU를 체결하는데 협약 제5조에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 조치, 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실은 금융당국도 지금 이 두 회사의 이 재무 상태가 심각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예, 경영 상황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유동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미정산 상태가 저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원장은 이 MOU를 이 사태가 벌어지거나 7월 달에 보고받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예. 그럼 저 담당 부원장 잠깐 발언 때 나와주세요. 예. 마이크 좀 잘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원장분은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없습니까? 예. MOU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강제력을 띠기가 어려워서. 아이, 그렇게 하나만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금융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조치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는 뭐 대통령이 사기를 규정하셨으니까 예. 정말로 사기를 마음먹고 작심하고 한 그 사람들과 이 당국의 무능이 낳은 참사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그 배송 업무들은 그 큐텐그룹의 큐익스프레스라는 배송 업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해서 큐텐그룹에서 키우려고 했던 회사도 바로 이 큐익스프레스라는 이 회사를 키우고자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메프나 티몬이 적자 회사인데도 큐텐이 그 적자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는 자신들이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큐익스프레스의 배송 업무를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할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이렇게 큐익스프레스라는 그 배송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적자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뭐 제가 그 조사에 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면 그 뒤라도 네. 티몬이나 그 위메프 같은 회사가 자신의 네. 배송 업무를 그 계열사인 그 큐익스프레스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들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해볼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부당 지원 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뭐 대가성이라든가 규모성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아야 될 문제인 것 대규모의 같고요.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티몬이나 위메프가 네. 월 해야 되는 배송 업무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고 네. 그 어마어마한 양들을 큐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큐익스프레스라는 거의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스닥 상장도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그러니까 부분 그건 한번 조사해 볼 만한 사건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뭐 혐의가 인정되어서 조사 여부를 판단했는지 좀 나중에 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네. 바로 이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자 회사를 계속 티몬, 위메프 다 적자 상태인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경쟁 제한성 측면에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습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경쟁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경쟁 제한성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소비자 피해나 이런 점들을 고려를 못한 거 아니에요.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특히 이례적으로 적자 회사를 계속 반복해서 인수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점들도 조사를 해봤어야죠.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를 규율하는 것이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를 규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의 이런 정상 시기에 관한 불공정행 같은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1대 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던 정부 입법안이었잖아요. 네. 왜 그걸 계속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건들도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나오는 전형적인 사건 아닙니까? 정산주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요.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지금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일단 오늘은 정산주의 관련해서 그 적극적인 입법 검토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한 입법 여부나 방식은 또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배 대표, 현재 미정산 대금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회사 경영하고 운영합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정산 지연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맞아요? 옆에 있는 두 대표들 얼마예요?
지원 정산은 현재까지 팀원은 1,384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것처럼 다가올 것까지 미정산 합하면은-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집계가 안 된다는 게 매일매일 집계가 아니 물건이 팔리고 용역이 팔리면 매일매일 금감원과 집계가 지금 돼야지. 협력하여 지금 빠르게 뽑으려고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착복했어요, 우리 구 대표? 저는 단 한 푼도 착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두 대표가 착복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부도가 나요? 왜 부도가 납니까? 부도 난 이유가 뭐예요? 기업 회생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 대표. 지금 경쟁 환경 속에서 그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너무 치열하게 했던 것이, 너무 공격적으로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위메프하고 팀원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공감하고 인수해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망상이었습니다. 그 경영 능력이 없는 거고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수할 때부터 이 구조는 부도가 나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기만을 해서 판매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걸 회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순기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데 부도산에서 지분을 누가 인수를 합니까? 누가 여기 자금 투자를 해요? 그 불가능한 얘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기 나와서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속이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재벌 방지 대책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잘못될 경우에 피해 규모가 더 엄청나게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 아파트 지을 때 시행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양대금 다 받잖아요. 이거를 신탁회사에 다 맡깁니다.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을 시공사한테 다 지급하고 그때 나머지 돈을 갖고 시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수수료 먹고. 전자상거래 업체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이 부동산 시행사 신탁사의 관계 이거를 잘 공부를 해서 여기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김병기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우리 의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우리 여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또 판매자 피해 구제 등 피해 구제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구영배 대표, 또 팀원의 유광진 대표, 위메프의 유하현 대표, 그리고 전자직업결제협회 박준석 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직원과 의정기록과 의회 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각 당 전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